저는 오늘 그 챗GPT의 활용에 대해서 강의할 이태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우리 김직 소장님과 같이 그 대구대학교 직업재활을 전공해서 의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근무지는 여기 부산에 그 해운대에 위치한 사랑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이런 챗GPT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옛날 도스라고 하십니까?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 도스. 도스라는 그 처음에 우리나라 컴퓨터가 나올 때부터 그것을 굉장히 뭔가 좀 신기하고 그래서 항상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좀 그게 얼리 어답터라고 합니까? 새로 나오는 게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도스 시절부터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새롭게 나온 게 대한 조금 일찍 그 지식을 습득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그 보편적으로 엑셀이 이렇게 깔리지 않았을 때도 외국으로부터 그 다행히 저 그때 미국에서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우리 사촌이 있어가지고 이 사촌이 이제 엑셀이라는 걸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구보다 좀 처음 사용해봤고 또 이제 근래에 와서는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챗GPT라는 게 갑자기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 세상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궁금하다 했고 열심히 또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보고 직접 업무에도 사용해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덕분에 뭐 대단히 깊이 뭐 알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나 이제 이런 분들에게 주변에 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챗GPT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챗GPT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생성형 AI 뭐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또 김지익 소장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같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이 세상에 놓은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이런 그 생성형 AI가 우리의 업무를 훨씬 이 당겨줄 것이다. 업무의 양을 줄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뭔가 동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챗GPT가 무엇인가? 그리고 챗GPT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라는 것은 우리가 명령을 주는 겁니다. 글로써 명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명령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치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프롬프트를 그 명령을 주는 걸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프롬프트를 주면 우리가 좀 그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또 예시를 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을 줬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프롬프트를 잘 하려면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정말 놀랍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 챗GPT에서 처음에는 이제 챗GPT에 이게 없었는데 그림 그리기가 없었는데 오픈 AI에서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그림을 그리는 달이라고 그걸 또 이렇게 제공했었거든요. 뭐 그림을 그리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챗GPT를 중점으로 하니까 달이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제 챗GPT에 포함을 시켰어요.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챗GPT 사용하는 그 화면에서 같이 그림도 구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챗GPT는 생성형 AI의 한 종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GPT 말고 여러 가지 앞에 밑에서 보듯이 이런 그 생성형 AI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성형 AI 중에 한 종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주로 하죠. LLM을 포함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모델을 엔진으로 사용하는 AI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글자 있잖아요. 그죠? 요 글, 이걸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어, 엔진으로 사용하는 AI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걸 음, 제가 이 GPT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거를 쳐가지고 GPT에게 물었어요. 이 말이 예, 맞는 말이냐? 이 말이 맞지 않다면 수정을 해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GPT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어 모델을 포함하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모델을 엔진으로 사용하는 AI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어떤 문구가 이게 뭔가 확신이 안 간다. 이럴 때는 넣어가지고 수정을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생성 AI 중에는 지금 우리는 챗 GPT를 보지만 오픈 AI에서 챗 GPT를 보지만 구글에서는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바드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 구글에서 처음에 바드라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능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지금은 구글에서 제미나이라는 것을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라고 있죠. 이 메타는 페이스북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 메타에서는 라마라는 것을 이 생성형 A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이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코파일럿. 여러분 그 빙챗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빙챗이 코파일럿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 그 일반인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 코파일럿 일부 기능만 제공되어 있는데 이 코파일럿의 완전한 기능이 제공되면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뭐 그 PPT,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성하는 게 쉽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금만의 조작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한번 시연을 했죠. 그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빨리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네요. 일부 뭐 기업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이 코파일럿 가지고 우리 그 엣지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이 아웃룩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정을 가지면 이 코파일럿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를 그 사용하면 오른쪽 하단에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표시를 누르면 그게 이 코파일럿이 작용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켜놓고 업무에 필요할 때 여러 가지를 묻고 이러면 되죠. 근데 이 코파일럿은 챗GP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이 코파일럿이 사용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챗GPT 4 그리고 챗GPT가 3.5, 4 지금 4.5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3.5는 지금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은 오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부터 유료로 사용하는데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GPT-4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GPT 그 4를 이 오픈AI에서 제공하는 GPT를 사용하는 것과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능들을 무료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클로드라는 걸 또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클로드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클로드는 오픈 AI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오픈AI에서 옛날 근무하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만든 또 이 생성형 AI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GPT와 클로드를 두고 어떤 게 장단점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이 클로드를 써봤을 때, 뭐랄까, 어떤 문장의 개념이 굉장히 인간의 냄새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GPT와 이 클로드를 두 개 다 유료로 가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문구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문구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클로드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정감이 있다, 표현의 정감이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저는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외에도 또 리턴이라고 또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사실 GPT를 어떤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 네이버도 그죠?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쓰고 싶은 것들, 이제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프로그램별 사용자 1억 명 도달 기간에 대한 그게 많이 해제되고 있는데, 챗GPT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도표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명까지 도달할 때 구글 같은 경우는 96개월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8개월, 그리고 유튜브는 34개월, 인스타그램은 30개월, 그리고 이 중국에서 만든 틱톡인가? 틱톡 이거는 9개월, 상당히 빠른 편이죠. 근데 이 챗GPT는 2개월 만에 100명의 그 사용자를 우리가 직접 가입해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자가 2개월 만에 1억 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 이거 처음에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나오고 또 처음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처럼 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뭔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롭게 만들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GPT 주요 기능을 보면 일단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글을 작성해 주죠. 심지어 뭐 여기 이야기만 동화도 만들어 주고 소설도 만들어 줘요. 우리가 어떤 플롯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주제를 제시하면 좀 우리 그 소설 또는 동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쓸 때도 우리가 어, 그 또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또 뭐 소장님이나 어떤 행사 때 축사 이런 거 뭐 인사말 이런 거 써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챗GPT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정말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봇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이 GPT 4.5까지 나왔거든요. 4.5는 우리 그 아이언맨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자비스라고 합니까? 뭐 이런 기능, 서로 이제 이 컴퓨터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이 폰에서 이렇게 깔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폰에서 깔아가지고 하는데, 저도 저녁 때 어쩔 때 이거 들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요즘은 이 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뭐랄까 어떤 감정을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지금 오픈 AI에서 그 4.5를 발표하면서 시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모든 일반 대중들에게는 지금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공급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 시연한 걸 보고 사람들이 막 그걸 해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그까지는 수준이 안 되고 좀 더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 챗봇처럼 그리고 코딩 프로그램 우리가 코딩 있잖아요, 그죠? 코딩에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이 AI 그 GPT를 이용한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는 우리 그 복지에서 필요한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챗봇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코딩을 아주 깊숙이 몰라도 조금만 알아도 만들 이 GPT 힘을 빌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래머들이 앞으로 직장을 다 잃을 지경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 그 칠판에, 컴퓨터에 쓰는 이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챗GPT 보고 이 컴퓨터에 쓸 수 있는 화이트보드를 만들어 달라면 뭐 그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그래머들이 갈 길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언어사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 50개국 이상의 언어를 이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책, 뭐 이런 외국 책 이런 걸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던지면 번역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번역을 할 때 주의할 게 예를 들면 뭐 30페이지다, 90페이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번역해달라고 얘가 번역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넣으면 번역을 잘 해주죠. 그리고 이제 긴 문서나 뉴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약해달라면 좀 요약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좋죠. 예를 들면 우리가 PDF로 된 파일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소논문 이런 것 그죠? 우리 그 논문 쓸 때 저널에 나오는 이런 논문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우리가 논문에 적응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시간적으로. 근데 그런 걸 넣어가지고 요약해 달라면 필요한 것들만 딱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에 우리 어떤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논문 앞에 우리 그저 어 그- 그걸 뭐라죠? 축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판단도 하지만 이 요약된 걸 보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더욱 이해를 하기가 쉽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법 교정. 우리가 문법이나 맞춤법, 그리고 어떤 스타일 개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정보 검색 학습 도우미, 그리고 여기 있네요. 그죠? 코드 작성, 디버깅,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정말 유용한 게 창의적인 작업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복지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잖아요. 한데 무엇을 할까? 그럴 때 우리 어떤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처럼 어,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의 그 일반 생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떤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데 아이디어 한 5개지만 5가지만 소개해줘. 그럼 얘가 5개를 소개해 줍니다. 그게 또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또 새로 또 생성을 요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거 적당하겠구나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 지원, 데이터 해석, 보고서 작성.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음, 그 어떤 현황들 이렇게 엑셀로 요즘 나와 있는 것, 우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것들 많은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내게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달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우리 장애인 뭐 현황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장애인 뭐 유형별 현황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형별로 몇 명인지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그려달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써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바른 답을 딱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절히 정확하게 요구하는 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을 바로 뽑아내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이 채티피 기능만 믿고 그런 현황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얘가 바로 못 뽑아요. 막 엉터리로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여러 번 시도를 해보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통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학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학계, 그죠? 학계 있고, 뭐, 유형별 학계, 뭐, 지체장애인 학계, 또, 뭐, 내병변 장애인 학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학계를 얘가 어떨 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전체를 몇 명이야. 이러면 그 밑에 있는 뭐, 그, 예를 들면 전체 장애인 수의 밑에 연령별로 쭉 나와 있으면 이걸 막 같이 합해 버린다든지. 그래서 뭐 일행에 있는 일행이 전체 합계를 나타내는데 거기에서 유형별로 뭐 이렇게 전체 수를 유형별 전체 인구 수를 그래프로 그렇게 말하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줄 때 얘가 정확하게 표현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요 기능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적어놓지 않은데 여기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동영상 제작도 가능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일반 대중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아.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 우리가 원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획기적이데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영화가 지금 제작된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런 동영상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GPT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엇인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 앞에 약자를 딴 건데, Generative, 우리 Generative 하면 뭐 생성적 이런 말이죠, 그죠? 우리 그 차에서 전기를 만들어낸 거 제너레이터 이렇게 하잖아요. 요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어떤 단어나 문장에 기반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는 학습을 하겠죠. 학습. 그래요. 프리트레인드. 미리 훈련된 학습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지 뭔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GPT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래 웹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그 텍스트들을 미리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라지 이, 그, 요 단어가 틀렸습니다. 러닝이라고 했는 랭귀지입니다. 라지 랭귀지. 대규모 언어 모델 이렇게 말하죠. 제가 러닝을 썼네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텍스트 언어로 된 것들을 공부를 한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거는 생성의 AI는 전부 이 LLM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트랜스포머는 벼랑이란 말은 말인데 이거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뭔가 이게 단어와 단어들까지 끼리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주는 프롬프트에 따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GPT는 문장과 문장을 결합시키는 걸 어떤 원리로 하냐면 확률적 연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나는 음식을 이라면 음식을 다음에 오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음식을 버렸다, 뭐 먹었다, 음식을 뭐 만들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장 이 음식과
관련이 높은,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생성을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씩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T가 이 3.5 같은 거는 우리가 오류가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 3.5 같은 거는 2021년 9월까지인가? 그때까지 이제 학습을 한 걸 가지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뭡니까, 그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일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이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또 어떤 되게 이게 엉터리라고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던 게 그게 뭐가 있었나요? 그 세종대왕 시절에 뭐 노트북이 뭐 있다면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나요?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노트북을 뭐 집에 던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노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게 믿을 게 못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사나 그 GPT 사나 4.45에서는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근데 작동하는가를 보면 일단 학습 단계가 있죠, 그죠? 많은 이제 그 텍스트를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말한 것처럼 사과는 다음에 빨갛다 또는 맛있다 이런 문장들을 많이 읽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그 기계는 이걸 토큰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있는 이런 단어, 근데 단어만 쪼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disability 우리 그 장애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dis하고 ability도 쪼개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다 그 번호를 붙입니다. 얘들이.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결합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또는 단어를 그리고 단어 그 어조들을 이렇게 다 쪼개는 과정을 토큰화라고 합니다. 토큰화 해가지고 거기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트랜스포머 모델에 따라가지고 단어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걸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여러분 the cat sat on the mat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이 cat이한 단어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는 set 이런 관계 즉 이 셋이 이 더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예측하기. 자, 이 단어 다음에 무엇이 올까? 그래서 이제 이런 the cat 하면은 set is 뭐 매우 이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뒤에 올까지 어떤 것이 적당한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출력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하나 생성을 해주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 따라가지고 이런 뭔가 예측이라든지 또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챗 GPT 변화를 보면 3.5, 그다음 4, 지금은 4.5. 이 5는 4.0이 아니고 5라고 하거든요. 5는 옴니. 그러니까 모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옴니의 그 단어를 이게 O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이 3.5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료를 쓰는 것도 요령껏 뭔가 단위를 잘라가지고 조금 조금 이렇게 쓰면 이 무료도 상당히 가치 있게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GPT-4부터는 한 20달러 정도를 요구합니다. 매달 20달러를 주면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을 사용하죠. 지금 20달러면 이 GPT-4.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도 GPT-4.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완전한 기능을 주지는 않죠. 뭔가 3시간에 16번의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프롬프트를 넣고 하는 그런 걸 16번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지금 4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받고
그다음에 회원 가입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좀 이런 걸 참고해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가장 쉽게 가입하는 방법은 일단 구글 계정이 있으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면 요것만 누르면 가입이 바로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계정도 만들고 비밀번호도 넣고 이메일로 확인도 하고 다시 뭐 이래 가지고 단도 동의하면 우리 사용이 가능하죠. 초기화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 여기 이제 보면 초기 우리가 그 초기화면 이런 게 여기 이제 메시지를 넣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는 창이다 이렇게 보죠. 여기 이 우리 클립처럼 생긴 이거는 그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파일, 우리 이미지 파일이나 또 우리 PDF 파일, 그림 파일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죠. 우리 그림을 넣어가지고 분석해달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아트 뭐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화가들이 이 그림을 막 전시한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저처럼 그림에 대한 문양이 사실 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뭐 어떤 기하학적인 것도 있고 추상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물었죠. 이 GPT한테. 그러니까 얘가 막 그 그림을 분석해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우리가 어떻게 그, 이 명령을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은 상당히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설명해줘. 이것도 내가 이 GPT에 물은 겁니다. 물어가지고 답 주는 걸 조금 약간의 끄머리만 뭐 합니다 이런 걸 수정했을 뿐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 프롬프트는 AI 모델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입력 텍스트다. 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걸 그러면 이 자연어 그러니까 그 내추럴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컴퓨터는 어떤 기계어밖에 그래서 우리가 코딩이라는 작업을 해가지고 명령을 줬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에게 우리가 자연어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처럼 이렇게 명령을 줘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 자연어 모델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 또 한번 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 특히 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력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걸 사용하면 우리 뭐 다양하게 이걸 써본 앞에서 써본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입력을 한다 하는 것들을 뭐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쭉 써본 경험에 의하면 본인이 체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본인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사기스라든지 어떤 비슷한 타입 있잖아. 이런 것들은 내 나름대로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주제만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순서는 명확한 지시입니다. 아무래도 그죠? 정확한 지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프롬프트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GPT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시를 줘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다음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이래놓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이 모델이 혼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락을 주라는 그 콘텍스트 제공, 모델이 더 나은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경 정보나 맥락을 제공해라. 예를 들면 바나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나나의 어떤 영양가와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원하는 어떤 지시는 제일 처음에 항상 지시는 정확하게 주고 그 밑에다가 그 지시와 관련된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 사람에게 대화를 한 거랑 상가야지. 우리가 사람과 대할 때도 그죠? 어떤 맥락을 제공해주면 그걸 그 뭐 이 언어에서 백그라운드 랭귀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경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조금만 이렇게 말을 해도 훨씬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사용해 보는 사람들은 되게 간단히 이 지시물 프롬프트를 쓰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간단히 뭐 짧게 써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할루네이션, 그러니까 오류가 나오는 거 할루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오류가 우리가 짧게 문장을 주면 오류가 더 나타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게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상당히 많은 길게 씁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길게 써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전달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경 정보나 맥락을 많이 제공해 주면 더욱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예시를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시가 굉장히 이 정확한 답을 얻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 대신에 영화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세요. 이렇게 예시를 넣으면 얘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가장 세계에서 가장 뭐 인기 있는 영화 10가지 리스트를 작성해줘.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래 놓으면 얘가 1번, 2번, 3번 붙여서 쫙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줍니다. 근데 이제 영화 목록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이거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구태여 뭐 이거 예를 안 붙여도 얘가 리스트를 1번, 2번 해갖고 쫙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 설정, 모델의 응답 범위를 제한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죠, 그죠? 뭐 과학에 대해서 설명해줘.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뭐 학원서의 주기율표에 대해 200자 이내로 설명해 주세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줘가지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제공하면 얘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잘한다. 그럼 우리 그 GPT하고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이 GPT가 뭐 AI니까 얘는 조금만 뭐 내가 말을 해도 이해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다. 또는 우리 연세가 많이 어르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할수록 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답에 가깝게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 프롬프트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을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음, 뭐 보편적으로 그래 옛날에 그런 한 뭐 몇 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 5억원에 이렇게 그 부인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는 그런 회사에서 찾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이 뭐 컴퓨터를 전공하거나
이런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런 전공자가 아니라도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절히 잘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답을 낼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게 많이 사용하면 훌륭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 기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실험과 반복. 그러니까 우리 시행착오적으로 자꾸 해보고 거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프롬프트를 넣어보고 그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또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GPT를 사용할 때도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떤 주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상해. 그러면 그걸 보완하는 또 프롬프트를 주고 그래서 얘는 한번 뉴챗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들어가면 그 모든 과정은 자기가 그 맥락을 다 이해를 해요. 또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한 사람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둘이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걸 다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끝에 가면 몇 마디 안 해도 앞에 하는 걸 다 이해를 하잖아요. 이 GPT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거기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들을 프롬프트를 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작업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 템플릿을 만들어 두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항목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템플릿을 제공하는 플러그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우리가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런 플러그인 중에는 또 이렇게 돈을 줘야지 그걸 공급하는 것도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항상 쓸만한 것은 항상 이 돈을 받죠. 그죠? 어,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챗 PDF라고 해가지고 PDF 파일을 넣으면 얘가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GPT 자체가 그 요약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구태여 챗 PDF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런 한 세 가지 이 어, 세 가지 정도를 주고 또 거기서 세분화해서 또 뭐 질문을 하면 또 이렇게 또 세 가지를 답을 주고 또 들어가면 또 그래가지고 아주 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루프 모델의 출력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받는 해서 프롬프트를 개선합니다. 어, 우리가 적당한 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저 뭐라고 이 GPT에 그걸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적절한 답을 얻기 위해서 너가 내게 질문을 해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어떤 프롬프트를 다시 수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원하는 답을 뽑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챗GPT는, 내게 주어진 정말 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폰에서도, 이게 똑같이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폰에서도, 그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똑같이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 놔놓고 우리가 뭐 이럴 때 음성으로 물어봐도 돼요. 근데 그 음성으로 나오는 게 뒤에는 또 요 안에는 또 글자로 다 그게 남겨집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묻고 난주 했던 걸 보고 글자로 나오는 걸 그걸 이용해서 그 텍스트만 다시 복사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비스를 우리가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을 생성하는 프롬프트. 자, 다음 문장을 기반으로 세 개의 질문을 생성해 주세요. 뭐 인공지능 현대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한 문장을 주고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질문을 또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약 프롬프트. 다음 문단을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긴 문장 뭐, 이렇게, 한 30페이지, 뭐, 그래, PDF. 근데 이 GPT인데 물으면 100메가까지 가능하다 그러고, 업로드 하는 게 100메가까지 가능하다. 요 근데 우리가 잘라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잘라서. 이렇게, PDF도 요즘 자를 수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근데 PDF, 요 GPT는, 뭐, 이게 100메가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700페이지짜리 책을 넣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 들어가요. 얘가 업로드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지적장애인에 관한, 그런 이제 미국 영어 책인데, 그걸 입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묻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책을 기반으로 답을 해줘요. 정말 유용하지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용하죠, 그죠? 그다음 번역 프로그램. 이건 뭐 번역 너무나 이렇게 요즘 당연하게 잘해주죠. 지금 이 GPT 4.5는 동식 통역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서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하면 여기가 동시 통역을 해줍니다. 약간 느리죠. 약간.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요즘 뭐 통역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 하나의 동시 통역사처럼 그렇게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어, 자,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프로mpting 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에서 근육 옹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줘.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답을 쭉 벌었습니다. 3.5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답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벌어져요. 지금 4.5에 오면서 상당히 조금 잘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 필요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요 전체는 그대로 우리 GPT가 답한 걸 그대로 여기 복사해서 넣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개인별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제공하려 한다. 근데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좋을지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5가지만 제공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쭉 설명을 하고 일상생활 기술 훈련, 재정관리 훈련 프로그램, 대중교통 이용 훈련 프로그램, 직업준비, 사회적 기술. 자, 이렇게 5가지를 뿌려줬습니다. 우리가 10가지를 뿌려달라고 하면 10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를 우리가 처음에 뭐, 뭔가를 하려면 그 아이디어 때문에 애를 먹잖아요. 그래, 직원들끼리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롭게 또 다른 프로그램을 5가지 제공해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 우리 사람에게, 그죠? 사람에게 막 계속 질문을 하고 뭘 요구하면 사람은 짜증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이, 이걸 자꾸 사용하다가, 뭔가 좀 미안한 느낌도 든다네요. 사람처럼. 근데 절대 이거는 미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계니까, 기계.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하다 보면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막 자꾸 답이 엉터리로 부러지면, 너는 엉터리야, 멍청이야, 막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럼 또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 인격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껏 부려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 우리 웹에서 이렇게 요즘은 뭐 크롬이나 이런 데서 번역도 잘해주지만 또 우리 PDF 파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또 안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달라 이러면 번역은 정말 잘하죠. 이 GPT가 가지고 있는 중에 뭐 번역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그게 뭐 일본말로 번역하고 한글을 써가지고 뭐 저기 아랍어로 해달라도 아랍어로 해주고 이거 한 50개국을 한다네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한 97페이지 이래 되는 양이에요. 우리가 정상화 있잖아요. 정상화 이론에 대한 그런 책인데 그걸 PDF로 된 걸 넣어가지고 요약해서 요약해서 한국어로 기술해서 이렇게 얘가 처음에 어떨 때는 영어로 돼서 이 영어로 답을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적어달라. 그러니까 요쪽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어줍니다. 그 정상화의 원칙에 뭐 정상화의 정의, 실천 지침, 사회적 통합, 법적 정책적 장애인 서비스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을 쭉 요약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보지 않아도 이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여기 중요한 사람들 이름도 다 넣어놨어요. 올펜스 버그라든지 니제라든지 뭐 이런 이름도 다 넣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음, 좀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내용들이면 그죠? 책을 직접 들어가 가지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적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단계를 써놨는데 일단 프롬프트 창에서 우리 통계청에서 놓은 거라든지 장에 처방된 이런 걸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처리, 그러니까 우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그걸 보면 이게 병합이라든지 이런 게 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벗 테이블 여러분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면 병합된 어떤 셀이 있으면 그게 우리 피벗 테이블 이런 거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 통계 분석을 하려면 병합된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하나 찾아갖고 병합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얘가 파일을 전처리를 해달라. 전처리를 해달라면 얘가 파일을 병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전처리한 파일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줘.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얘가 조금 요거 아무래도 하려면 뜸을 들이죠.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 밑에 전체 다운 다 된다고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파일을 보면 예를 들면 그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위에 예를 들면 장애인 유형별 남녀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놓으면 전체 개 남녀 전체 남녀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 우리 지체장애 세 칸을 한꺼번에 그죠? 병합시켜 가지고 위에 지체장애 이래 놓고 그 밑에 소개 또 남자 여자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내병변 장애 또 병합 위에 해가지고
표시해 놓고 밑에 소개, 남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게 처리 분석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체장의 소개, 지체장의 남자, 지체장의 여자 이런 식으로 전부 하나의 그 열로 다 해가지고 병합을 탑재해버리고 분석이 가능하게 된 파일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혼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체 파일의 1번째, 첫 번째 항에 있는 그리고 합계가 되어 있는 그 전체 장애인 수와 유형별 장애인 전체 수가 나타나 있다. 1번째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인구수를 가지고 유형별 장애인 인구수를 시각화해서 보여줘. 자, 이러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 그래프도 내가 바로 하느냐, 또 다른 뭐 원형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막대 그래프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쭉 해주거든. 그럼 우리는 이걸 다운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어떤, 쓰고자 하는 용도에다가, 복사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 전처리 하는 과정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 전처리 하려면 되게, 통계 어떤 프로그램이 많을 때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처리를 한 방에 해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또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시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 이 유튜브, 유튜브의 이걸 뭐라고 도메인이라고 합니까? 그걸 복사해서 넣어가지고 이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해서 자, 어, 여기 보면 뭐 이상한 신약 선생 속죄론 뭐 이런 것이거든. 나는 이 그냥 내가 이미지로 찍은 게 이 유튜브가 나왔어요. 내가 저런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요약해졌지만은 이 영상은 말튼 행헬의 신약 성서의 속죄론에 대해 다룹니다. 행헬이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자, 이런 역사 배경이 뭐 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요약이 필요하면 또 요약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요약을 해줍니다. 그 요약도 참 이 GPT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계획서를 짠다든지 이럴 때 자,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바자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날짜는 며칠이고 장소는 영대 대청공원 야외 무대이고 물품은 바자회 홍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일단 모금 전문가인 GPT 너가 바자회 개최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줘. 자, 여기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 모금 전문가인 GPT 너가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얘에게 역할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 페르소나를 뭐 이게 부여한다. 이제 이런 말도 써요. 근데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PT가 자기가 정말 거기에서 전문가는 예를 들면 자립생활 활동가로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한 전문가다. 이렇게 하면 얘는 자립생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있는 답을 뿌려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계획서를 만들 때 예를 들면 너는 기획 전문가다. 딱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 달라 이러면 우리가 이런 걸 넣지 않았을 때보다 한 몇십 프로는 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 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래서 일단 여기 그 개척 X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보통 뭐 막내라고 그러나요? 우리 이런 그 사회부터 처음 신입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되면 뭔가 이렇게 계획서를 짜려는데 되게 난해하잖아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때 요 GPT 요구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짜면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센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포맷이 있죠, 그죠? 뭐 결과 보고서를 만들 때의 포맷,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의 포맷, 뭐 업무 보고를 할 때 포맷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맷을 넣어가지고 자 이와 같은 포맷으로 우리 계획서를 작성해 줘요. 그러면 그 포맷에 따라 가지고 얘가 또 작성을 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정확한 예시를 주면 원하는 대로 그게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성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비서예요, 그죠? 우리 그 어떤 직장에서 처음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하려면 되게 난해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좋은 비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김창준 이분이 만드는 이분이 한 뭐 이 인지적 프롬프팅이라는 걸 이걸 한번 보고 따라해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그 이 김창준 각건봉이라는 분이 또 이걸 그냥 자기들의 자료를 누구나 이렇게 공유해서 활용을 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들이 하는 인지적 프롬프팅은 여기 있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더 스스로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인간과 같이 인간에게 인간이 사고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고 답을 뽑아낼 때 좀 더 정확한 답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인지적 프롬프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거기서 이제 뭐 다 그거 할 수는 없고 어 우리가 하기 쉬운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심호흡을 하고 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 저 GPT한테도 이렇게 실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어, 이, 이, 지시하면서 자, 심호흡을 하고 이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라. 그러면 얘가 단계별로 이렇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 쓰나 좀 약간 난해하다고 하는 어떤 것들 요구할 때는 영어로 그런 걸 많이 해요. Let's think step by step. 그러니까 예, 단계별로 생각을 해라. 그 말을 잘 넣거든. 밑에 영어로 하나 넣어요. 그러면 얘가 뭔가 답을 뿌릴 때도 단계집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뿌려줘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외국에서 나온 논문이 있거든요. 이 GPT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26가지 어떤 방법을 쓰면 효과가 10%에서 50% 이상 더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팁을 준다. 자, 너가 자, 이런 걸 해줘. 그럼 너가 이걸 잘해주면 내가 팁을 $200 줄게. 이런 것도 상당히 한 그냥 그런 팁을 준다는 말을 안 했을 때보다 한 20, 30%가 더 좋게 답이 나오더라. 그게 이제 연구 논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그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신빙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협박하는 것도 효과가 있답니다. 협박하는 거. 너 이렇게 부분에 뭐 정확히 답을 안 주면 너를 몇 대 때릴 거야. 이런 협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채찍을 주든지 그런 것처럼 얘에도 그런 걸 쓰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 방법이 한 26개가 소개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 저도 이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이 GPT를 가지고 생각하고 강의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더 잘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계속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GPT에서 쓰는 방법은 다른 생성형 AI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다 LLM이라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GPT를 잘 사용하면 다른 그 제미나이라든지 코파일럿이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다 그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의 뿌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거죠. 우리가 큰 단위가 하나 있으면 그걸 잘게 짜게요. 그리고 그 밑에 거를 또 잘게 짜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부 문제를 세부 문제로 나눠 가지고 그것이 하나씩 해결을 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너는 뭐뭐 하는 전문가야. 이거 페르소나를 주는 거예요. 어떤 페르소나를 그러니까 너는 요람이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문제가 복잡해서 몇 가지 세부 문제로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기로 했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나눌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온 문제들도 해결하기 쉬운 세부 문제들로 나누죠. 이것을 풀기 쉬울 때까지 충분히 반복해서 그리고 이렇게 나온 세부 문제들에 대한 답을 모두 합쳐서 최종 문제에 대한 답을 줘.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하나씩 하나씩 어떤 복잡한 문제를 다 떼어나가지고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답을 얻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답을 뿌려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람도 일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그죠? 우리가 어떤 단해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거 잘라가지고, 그죠?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가지면 나중 전체가 해결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와 같이, 예, 사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킵니다. 그게 이제 생각의 나무, 여기 이제 중간에 단계들을 만든다. 요 인풋하고 아웃풋 사이에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으로 해결해 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소셜 인터랙션, 우리 사회적 상호작용,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효과가 있는 거야. 야, 프리즈, 야, 이걸 잘 부탁해. 응? 너가 이거 하는데, 이게 영어로서는 프리즈 하지만 우리는 좀 잘 부탁해. 좀 해줘. 이제 그런 뉘앙스죠, 그죠? 이런 걸 넣으면, 이 생성형 AI가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 내가 틀리면 안 돼. 이걸 정말 이거 좀 잘해줘. 자 이런 걸 말을 넣어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이 사회적 상호작용 그 사람들과 관계할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도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 GPT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침착하게 앞에서 이제 앞에 비슷한 거 나왔죠, 그죠? 깊이 숨을 한 번 쉬고 일을 해. 그리고 팁 200달러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논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논문에서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쓰고 우리가 뭔가를 원하면 훨씬 10%에서 50%까지 답이 상향되더라.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상향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내 질문을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답변을 줘. 이제 이런 거는 보면 아무래도 영어가 자료가 더 방대하거든요. 우리 한국 안에서 자료를 찾는 것보다 영어가 방대하게 어떤 거는 우리가 직접 영어로 시하고 요즘은 뭐 번역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죠?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프롬프트로 영어로 넣어가지고 답을 구하고 답을 나온 걸 다시 한글로 이렇게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관한 것은 한글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답을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세계적인 어떤 지식들 그런 걸 할 때는 영어로 원하는 게 훨씬 더 풍부한 어떤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 플러그인인가? 플러그인이나 그게 구글 우리 아까 크롬 있죠, 크롬. 크롬에서 크롬에서 그것도 플러그인이라고 하나? 하여튼 거기 일종의 플러그인 같은 걸 사용할 때 그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치면 지가 알아서 영어로 일단 우리는 한글로 치지만 실제로 프롬프팅 들어가는 거는 영어가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어로 답이 나오면 한글로 보여주는 그걸 자동적으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그걸 사용하다가 그걸 어느 순간부터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능을 죽일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근데 왜 사용 안 하냐면 어떤 거는 한국에서 답을 얻어내야 될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 답을 얻어내는데 이게 영어로 들어가 버리면 한국에서 얻어내야 되는 답이 조금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글로 했을 때는 한국에서 찾아가지고 뿌려주고 내가 영어로 했을 때는 영어에서 자료 찾아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 자, 이게, 어, 이, 그러니까, 그, 되게, 너는 전문가라는 그걸 주는 거죠. 자, 내 문제를 먼저 쭉 설명한 뒤에, 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고 들어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갖다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내 문제를 다시 각각의 전문가 분야에 맞는 질문으로 고쳐서 질문해줘. 그리고 그 전문가의 답변을 작성해줘. 그러니까 이 GPT가 내가 묻는 답 어떤 그걸 다 분류해가지고 거기서 맞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지고 그 전문가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고쳐서 질문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답변한 것을 우리에게 뿌려달라. 그 답변을 작성할 때그 해당 분야에서만 쓰는 용어나 약어 등을 포함해서 작성해줘. 그러니까 내가 준 어떤 그 상황의 문제들을 각 여러 전문가가 그걸 답을 만들어 가지고 내 이제 뿌려주도록 이렇게 GPT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좀 얘는 또 그렇게 해줘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합니다. 야. 뭐 짜증도 안 내고 정말 좋은 비서잖아요. 그죠? 사람은 뭐 몇 번 시키면 짜증 내고 그죠? 말도 안 듣고 이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챗 GPT에서 그림 그리기. 자, 챗 GPT는 요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달2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 푸른 초록의 잎새들이 가득한 숲속의 냇가에 다람쥐가 물을 먹고 있고 푸른색 하늘에는 하얀 뭉구의 구름이 있고 숲속 오두막 앞 의자에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풍경을 그려줘. 이 GPT가 이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우리가 다운해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 제일 처음 요 그림도 제가 이 GPT에게 그려달라는 거죠. 자, 이런 그 강의를 하는데 이 표지에 사용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았죠. 그죠? 그냥 이런 강의를 하는데 그 표지에 사용할 그림을 좀 하나 그려줘. 이런 게 이제 이런 그림을 내가 뿌려준 겁니다. 어, 지금 이 그림은 유명한 게 미드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드전. 미드전이라고 있는데 구태여 그거 가서 하지 않아도 챗GPT 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요즘 여기 우리 엣지를 사용하면 저 오른쪽 하단 우리 그 이 코파일럿 요 이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게 나와요. 자, 이걸 이거 내가 이게 요거네. 어 이게 지금 코파일럿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여기 덮여 있네.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 계정만 만들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원래 이 빈챗이 따로 있었고 또, 이 MS 그 이미지 크레이트, 빙 이미지 크레이트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걸. 그걸 역시 여기도 또 합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립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걸 하나 해볼까요? 우리 발-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어, 2024년 6월 식단을 캘린더 형식으로 만들어져. 이게 챗GPT에서 하셔도 되고, 이는 이제 코파일럿,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제대로,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이거 좀 멋부러지죠. 이게 이제 약간 코파일럿이 가지고 있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상한 다른 예시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뭡니까? 이 GPT 이런 데서는 이거 다시 우리가 GPT 가서 한번 해보죠. 이, 음. 근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오픈 AI가 돼 있는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요 그림 비슷비슷하죠, 그죠? 근데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요 그림이 딱 돼 있는 거. 오픈 AI, 요 사이에 있는 들어가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음, 어, 학생들을 위한 6월 안을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6월 식단을 캘린딩식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주면 말을 잘 이렇게 안 뿌려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걸 또 이제 캘린더 형식으로 한꺼번에 주니까 얘가 한 번씩 이 답을 이렇게 안 뽑아주거든요. 캘린더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줘볼게요. 제가 이제 시연을 잘 안 해드린 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좀 시간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시연을 잘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아래로 하는 거죠. 옆으로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러는데 좀 나중에 이걸 명령을 한번 또 다시 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기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이걸 보면 이렇게 나온 걸 어, 한 나라의 식단을 캘린딩식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음, 우리 전처리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링크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저거 전처리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다운받으면 되거든요. 이건 뭐지? 이거는 내가 무엇을 묻는 거지? 이거는 우리 다른 거네. 이거 천국을 한 그려봐라 했거든요. 천국을 그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사진을 넣어가지고 자 친구들이 모여 쓰는 사진을 먼저 입력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양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있잖아요, 그죠? 영수증.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에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쭉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어떤 필요한 내역들을 엑셀로 이렇게 담아달라는 건 또 담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수증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수증을 정리한 이걸 또 다른 명령을 통해 가지고 엑셀로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상당히 이거 유용하죠, 그죠? 우리 뭡니까 회계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음, 그리고 저 아내 생일날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저 김재익 소장님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인 생일날에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음. 그러고 내가 이게 손흥민 플레이를 분석해달라는 것도 있었네요. 내가 이렇게 쭉 주고 손흥민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있고, 어, 제가 뭐 이게 여러 가지로 한번 가지고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은 많이 사용해 봐야 돼요. 요즘 그 뮬란이란 혹시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아주 예쁜 가수가 근데 그 사람에 대한 AI냐 뭐냐 막 이런 가상인물이냐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요즘 뮬란이라는 가수가 쇼츠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AI라고 하는데 근데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 네가 좀 알아봐. 누구인지 이랬더만은 뮬란 가수는 실제로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입니다 하고 이 답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쭉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무슨, 어디가 그렇지? 여기, 또 우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컬러링 북 이런 거 하죠. 그죠? 우리 컬러링 북 사가지고 하도 되지만, 우리 발달장애인이 뭐 좋아하는 것, 어떤 뭐 나는 이 쿵푸 밴드가 좋아 이러면 쿵푸 밴드가 발차기 나는 모습을 컬러링 형태로 그려줘. 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 뭐가 또 있을까요? 어, 배트맨이 배트맨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을 컬러링 북으로 그려줘.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츰차츰. 근데 여기는 칼라링 법으로 만들 수 없답니다. 그 이유가 이 어떤 컨텐츠 정책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좀 이름 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그런 거는 어떤 저작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게 뽀로로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뽀로로도 내가 그래 달라고 하니까 그걸 제대로 그려주지 않고 이 저작권 때문에 그려줄 수 없다. 근데 쿵푸 팬더는 그게 안 그런가 봐요. 쿵푸 팬더는 그려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챗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음성으로도 이 폰을 가지고 음성으로도 대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폰에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 나는 영어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너가 초등학교 수준으로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 줘.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영어를 자, 어떻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다양하게 이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 40분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챗GPT를 포함한 생성 AI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전문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명의 이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챗GPT 같은 이런 AI가 우리 휴머노이드 있잖아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로봇. 그런데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우리 챗GPT 그 4.5에서 하는 수준은 이제 인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지가 이제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중간에 개입하면 말을 끊지를 않고 지가 하는 소리만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이제 무슨 말을 할 때 잠시 있어봐. 잠시 있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하면 얘는 말을 딱 중단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오픈 AI에서 사용한 제품들을 보면 그래서 시연한 걸 보면 근데 이렇게 쪽지에다가 I love you를 써가지고 이 카메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카메라로 비추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I love you 이러면 하고 자기가 막 이 좋아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성형 AI가 거의 아주 인간의 감정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로 하는 이것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 원하는 데까지는 그걸 그, 그 결과를 뿌려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도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연습이 이 GPT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